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배전 설비 판넬별 역할과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배전 설비는 정말 위험한 설비입니다. 여기 있는 배납기 판넬에서 인입구 개폐기까지는 22,900이라는 특과학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전압은 실제 접촉하지 않더라도 일정 거리 이내에 들어오면 위험 범위 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유발되기 때문에 이 배납기 1차 판넬은 판넬 문을 열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떤 작업 내용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판넬 내용을 살필 건지 충분하게 상의를 한 후 작업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넬별로 그 역할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입 개폐기로 사용하고 있는 LBS 판넬입니다. 기중 부하 개폐기입니다. 역할은 메인 인입 장치죠. 그래서 우리 수용 장소의 최초의 인입구 개폐 장치, 가정집으로 보면 메인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이 수용가에 열 건지 안 열 건지를 결정해주는 메인 개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넬 앞면에 있는 문을 개폐하는 장치, 어떻게 개폐하는지, 그리고 조작 스위치, 그리고 표시 등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딱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판넬이 MOF 판넬입니다. 이 판넬 내부에는 전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전기 요금을 측정하는 장치가 들어있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은 22,900이라는 높은 전압이죠. 그걸 계량기에 바르면 계량기가 그 전압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전압을 계량기에 맞는 적은 전압으로 흘러가는 큰 전류를 계량기가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전류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우리는 MOF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PCT라고 해야죠.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꾸는 PT와 큰 전류를 계기에 맞는 전류로 바꾸는 CT가 하나의 뭉치에 들어가 있는 계기, PCT가 주요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이 판넬을 우리는 PCT 판넬 또는 보다 MOF 판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크게 조작하는 건 없습니다. 조작 스위치는 없고요. 판넬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이 V12 판넬입니다. 버큐um 서큐트 브레이커. 그래서 진공에 의해서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를 오프 하는 순간 그 측정 부위에서 아크가 발생되는데 그 아크를 어떤 매질로서 소화할 거냐, 즉 꺼줄 거냐. V12는 진공의 힘을 위해서 꺼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인데 그 소매질 아크를 꺼주는 그 매질이 진공으로 되어 있다 해서 진공 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흘러가는 부하 전류를 오프 또는 온 하기 위한 주요 차단 장치가 되는 거죠. 앞에도 개폐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개폐기는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립하는 순간 발생되는 아크를 소화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뛰어난 차단기로 회로의 전기를 끊어주고 끊겨있는 상태에서 메인 개폐기를 늘어서 그 전류를 확실하게 분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어주거나 맨 마지막에 투입할 때 그때 사용하는 장치가 V12 장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판넬문을 열고 닫는 그리고 스위치를 조작하는 거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 앞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디지털 복합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개척 능력과 계전을 겸하고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용법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판넬, 배납기 판넬인데요. 그래서 앞단까지는 22,900. 이 배납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판넬이 배납기 판넬, 트랜스포머 판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넬
S는 나중에 내부에서 판넬의 배납기의 결선 방식, Y결선, 델타 결선, V결선 이라는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고, 그 판넬 앞면에 보니까 뭔가 부착되어 있죠? 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디지털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에서, 온도 컨트롤에서 판넬 배납기 내부에 이 온도 컨트롤에서 배납기 내부의 온도를 읽어서 그 온도가 배납기가 견디지 못하는 온도면은 뭐다? 알람이나 그 앞단에 있는 차단기를 들불시켜서 회로를 끊어서 배납기를 보호해주게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판넬은 ACB 엔더 그리고 ATS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ACB 기중 차단기가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ATS 자동 절체 스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ACB의 역할은 앞단에 있는 것은 V11로서 진공 차단기서 특고압에 사용하는 차단기입니다. 근데 요 상단에 있는 ACB는 역시 10이에요.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로서 저압에 사용하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앞단에 있는 V12와 같은 역할이죠. 이 혈에 흘러가는 전압이나 전류나 전력 등을 읽어서 그 값이 사고 값이면은 차단기를 차단시켜서 그 2차 전류나 부하를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은 요 V12나 요 ACB는 자체에서 그 사고 값을 판단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계전기, 요 하단에 있는 계전기가 그 값을 읽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값으로 판정이 되면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회를 끊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ATS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는 한전전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전기가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그 전원으로서 부하의 전기를 공급해야겠죠. 그때 우리 관리자가 항상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절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TS는 자동 절체 스위치예요. 한전이 정전이 되면은 그걸 인식해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그 비상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일정 크기의 전압이 나오면 그 전압을 부하로 바로 절체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AT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계기, 그 다음 요거도 계기, 요 아래쪽도 계기인데 위에 거는 디지털 아날로그 계기, 요 아래쪽에 있는 디지털 계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VS, AS, 그 다음 표시등, 그 다음 버튼, 표시 램퍼, 조작 스위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계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은 PTT 단자, CTT 단자인데 그 역할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작 방법 나중에 이해하시고, 그리고 판넬 내부에 있는 ACB 판넬과 그리고 ATS 판넬의 수동 조작, 자동 조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넬이 7.2kV, 다음 판넬이 7.2kV VCB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은 차단기 판넬이 아니고요. 7.2kV 보합 모터를 기동하기 위한 판넬이에요. 기동하기 위한 판넬. 그래서 내부를 열어보면 위에는 VCB 차단기가 있고요. 보합용 차단기가 있고 중간에 VS라는 진공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제일 하단에 리액터, 기동용 리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을 열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판넬이 하는 역할은 보합용 모터를 기동하기 위한 기동 판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앞단에 부착되어 있던 다기능 계전기하고 같은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LS 산전에서 놓은 다기능 계전기고요. 이거는 비추라는 회사에서 놓은
다기능 개척기가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용법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표시등, 스위치, 표시램프, 조작 스위치, 그 다음 아래쪽에 계정기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기와 요거도 계정기지 않습니까? 두 개는 동시에는 설치하네요.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설치해서 같이 세팅하는 방법도 여기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넬 문을 열고 역시 진공 차단기의 조작 방법 그리고 리액터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이 정유기반이에요. 이 정유기반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수배전 설비를 기본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조작 전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한전에서 전기가 차단됐을 때 우리가 조작 전원이 없으면은 이것을 차단기를 온오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배전 설비의 조작 전원은 한전 전원과 무관하게 이 내부에 있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정전이 되더라도 그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통해서 조작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반이 정유기 반이에요. 이게 정유기 반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것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MCC 판넬, 모터 컨트롤 센터라는 MCC 판넬이 있고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 닫고 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넬이 LBS 판넬입니다. 문을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때는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간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판이고요. 속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피레기, LE라고 부르는 피레기입니다. 그리고 저 내부에 주요 설비로서 LB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BS는 부하 개폐기라고 해야죠. 그래서 메인 개폐기가 내장되어 있는 판넬이 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닫아주고 민 상태에서 닫아주고 오른쪽 판넬 문을 살짝 닫아주고 민 상태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자, 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는 밀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손바닥으로 요 손잡이를 밀어주고 민 상태에서 돌려주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푸시 손바닥으로 밀면서 돌려주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고 닫을 때는 구조가 보니까 왼쪽이 먼저 닫히고 오른쪽이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 닫아서 고정하고 그 다음 오른쪽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걸 풀턴 스위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를 가지고 온, 오프로 지금 돌리고자 하는데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느냐? 기본적으로 역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잘못 조작을 해서 이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또는 떨어져 있던 게 투입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은 뭐다? 잡아 당기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돌릴 때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풀 잡아 당긴 상태에서 돌려야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잡아 당긴 상태에서 돌려야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오프 신호 주고 온 신호 주고 나면은 놓으면은 중립 온도 아니고 오프도 아닌 중립 상태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신호를 줘서 내부 회로가 온 오프가 됩니다. 자유지는 안 돼요.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온 오프 신호를 주고 놓으면은 원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선택 스위치죠. 로컬 리모트로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로 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에서 조작이 되는 거예요. 리모트를 두면은 요 스위치에서는 온오프 조작이 되지 않고 뭐다? 리모트 외부의 제어 동작이 위해서 제어 신호에서 동작이 되어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시등은 on, off, fuse, trip 표시등이죠. 그래서 차단기가 on 되어 있는지, 차단기가 off가 되어 있는지, 차단기 내부에 있는 퓨즈가 트립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보여주는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핸들 조작부는 뭐냐? 이 용도는 우리가 전기의 힘에 의해서 차단기를 on, off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전이 되었거나 저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수동으로 on, off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핸들을 넣어서 수동으로 조작하기 위한 조작 단자입니다. 자, 판넬 내부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조작 시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좀 볼까요? 자, 수동 조작 투입 시에는 약 30에서 45회 정도 우측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 20회 정도까지는 하중이 걸리는 상태, 나머지 투입까지는 비하중 상태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에서 45회 정도를 돌려주면 동작이 온 동작을 한다는 거죠. 투입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같은 방향으로 2에서 5회 정도를 더 돌리면은 다시 차단기가 열립니다. 또 같은 방향으로 30에서 45회를 돌리면은 다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과 차단은 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는데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우측 방향으로 돌리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돌려주면은 투입과 차단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요 LBS 판넬을 조작할 때는 이 판넬 문을 반드시 닫아주고 수동 핸들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안에 내부에서 아크나 불꽃이 튀는 경우 이 판넬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작업자에게, 조작자에게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넬 위에서 방어를 한 상태에서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판넬은 MOF 판넬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MOF라는 계기고요. 요 위에 있는 게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들어있는 판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을 조작하는 거는 닫고 그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잠금이 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해제가 돼요. 그래서 닫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가 주시면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판넬 문을 똑같이 잠금 상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항상 잠금 상태로 자, 보는 판넬은 MOF 판넬이 되겠습니다. MOF 판넬 밑에 하단에 보이는 것이 MOF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계산하기 위한 계량기가 들어있는 한 판넬이 MOF 판넬 되겠습니다. 이 속판 있죠? 속판을 안전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열려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십자 모양으로 대각선으로 해주면 잠겨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자 모양일 때는 열리고요. 이렇게 열리고 왼쪽 거 먼저 닫겠습니다. 꺾어서 이렇게 잠궈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잠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금 상태.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일자냐 옆이냐 있더라. 일자 모양일 때 열리고 요 반대일 때는 잠기로 생각하시고 조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넬문을 닫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닫고 이 부분을 눌려서 돌려주시면 잠긴 상태가 되고요. 역시 오른쪽 문 판넬을 닫고 그냥 조작하면 안 되죠, 그죠? 눌린 상태에서 돌려주면 이렇게 잠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는 판넬이 V12 판넬이에요.
V12 판넬. 기본적인 조작은 열고 닫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조작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조작하는 스위치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풀턴 스위치, 이건 셀렉터 스위치죠. 원하는 리모트 로컬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로컬 상태에서 풀턴 스위치에서 온, 오프 조작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 거예요. 풀턴 스위치이기 때문에 잡아 당긴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되는 거죠. 돌려서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등은 차단기가 온되어 있는 상태인지 오프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차단기고요. 자, 위쪽에 있는 부착물이 뭐냐면은 다기능 개척기예요. 그래서 이 다기능 개척기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이 회로상에 들어와 있는 전압과 전류와 전력 그 외에 측정 값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값들이 정상적인 값이 아니면은 차단기를 차단시켜서 회로를 끊어서 부하나 전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기 위한 걸 우리는 계정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계정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류에 있는 값들을 뭐다 보여주고 값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값이 이상값이면은 전기를 차단기를 끊어서 2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다기능 개척기가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고 계신 것이 V12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특구압용 차단기, 진공 차단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V12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함을 닫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먼저 닫아주시고 그냥 돌리면은 안 들어가니까 눌린 상태에서 조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함을 닫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판넬 문 먼저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주시면 잠기겠습니다. 오른쪽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으시고 역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위에 붙어 있는 부착물이 뭐냐면은 다기능 개척기입니다. 다기능 개척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냐면은 이 판넬에 들어와 있는 전압, 전류, 전력 등을 읽어서 그 값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이상이 있을 때는 차단기, 내부에 조금 전에 봤던 내부에 있는 차단기를 트립을 해서 그 값이 이상이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봤던 내부에 있는 차단기를 트립시켜서 2차 회로로 가는 전기를 끊어서 2차를 우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다기능 개척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는 부착물은 다기능 개척기예요.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내부 판넬에 있는 전압과 전류와 전력 등을 측정해서 그 값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이상 있을 때, 즉 사고 시에 그 사고를 검출해서 조금 전에 봤던 내부에 있는 차단기를 오픈시켜서 2차로 가는 전기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선료나 2차 연결된 부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기능 개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작하는 건 아시죠? 선택 스위치, 로컬 리모터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로컬 상태에서 풀턴 스위치를 이용해서 온오프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이는 표시등은 차단기가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넬은 배납기 판넬이 되겠습니다. 자, 배납기 판넬 내부는 다음에 오셔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역시 속판을 닫고 끝판을 닫겠습니다. 자, 닫고 나니까 앞쪽에 부착물이 있죠? 요거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자, 그래서 이 판넬 내부, 배납기 내부의 온도를 항상 보여주고 그 온도 값이 설정 값보다 높을 때는 알람 또는 뭐다? 앞에 있는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온도계 또는 온도 컨트롤러가 되죠. 온도 컨트롤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납기에 과부하가 이렇게 인가되면 배납기가 타기 전에 온도가 먼저 올라가죠. 그 온도를 감지해서 배납기 이상 여부를 판단해주는 중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 값을 보여주는 온도 컨트롤러인데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만지면서 조작하면서 그 사용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래쪽에 매뉴얼이 붙어 있죠? 이렇게 씁니다인데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작하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넬은 ACB 판넬과 ATS가 하나의 화면에 내장되어 있는 판넬입니다. 그래서 ACB 또는 뭐다? ATS 판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상단에 있는 걸 계기라고 해요. 판넬 내부에 있는 값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계기고 여기는 아날로그 계기.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디지털 계기. 현장에는 이거에 있으면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이게 없습니다. 교육용이다 보니까 위에 아래 같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계기 이겁니다. 디지털 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빨갛고 검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하면은 RST 3상이 전기죠. 근데 이게 전압계요. 근데 전압은 RST인데 세 개인데 R상, S상, T상 하나만 측정하느냐 세 개 다 측정하고 싶은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전환 스위치죠. 전압계용 전환 스위치 VS고요. 그리고 전류값을 읽기 위한 전류계용 전환 스위치 AS가 이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 표시등을 이제 조금 이따 확대해서 보면은 OCR-R, OCR-S, OCR-T, OCR-UV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쪽에 조금 이따 보일 이 하단 쪽에 계전기가 있어요. 그 계전기의 목적은 뭐랬습니까? 사고값이 이 회로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값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사고값이네? 정상적인 값을 벗어난 값이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차단기를 트립시켜서 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계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전기가 동작했느냐? 그래서 그 계전기마다 주된 역할이 틀립니다. OCR 계전기는 전류를 감시하고 있다가 동작하는 거예요. UVR 계전기는 뭐다? 전압을 감시하고 있다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OCCR 계전기는 실압 전류를 감시하고 있다가 동작하는 계전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계전기가 동작한가를 보여주는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게 부자 테스터, 리셋, 부자 스탑이라는 이러한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스위치 용도가 뭐지? 어떻게 조작하는 거지? 이거는 입학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램프 테스트는 여기에 붙어있는 이 램프가 만약에 전구가 나가버리면은 실제 동작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램프가 점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이 램프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스탑은 이 램프가 들어오면서
경보로 고장나서 멈추고 있습니다. 알리면서 부자가 삑 울고 있거든요. 계속 울면 시끄러우니까 부자 스탑 누르면은 부자는 울지 않고 차단기는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을 다시 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온 조작 나중에 다시 차단기를 온해야겠죠.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이 리셋 버튼을 눌러야만 차단기를 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위치가 리셋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요 6개, 4개는 A, CB 차단기 온오프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요 놈은 발전 한전됐네요. 한전 전기가 들어와 있는지 발전 전기가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2개의 조작 스위치는 이거는 A, CB 차단기를 온오프하기 위한 조작 스위치고요. 이거는 발전 쪽으로 전기를 연결할 거냐 한전 쪽으로 전기를 연결할 거냐 ATS의 연결 방향을 선택해주는 조작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TS를 지금 어느 방향회로 하고 연결할 거냐 한전하고 줄 거냐 발전하고 줄 거냐 이렇게 수동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두면은 한전 전기가 죽으면은 발전기를 기동시켜서 발전 전기로 넘겨주는 그런 자동으로 넘겨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계정기입니다. OCGR 계정기, UVR 계정기, OCR R상, S상, T상. 그래서 세 가닥의 각각 R상의 전류를 감시, S상의 전류를 감시, T상의 전류를 감시. 그리고 지락 전류, N상의 전류를 감시해서 그 전류가 설정값보다 크거나 이상이 있으면은 아까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회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지털 유전 경보기는 이 판넬에서 각 휘다로 전기가 메인 전기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1개, 2개, 3개, 4개, 5, 6개 돼요. 6회로의 선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선에서 누전이 있으면은 어느 선에서 누전이 있다를 알려주는 디지털 누전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삐 끊는 소리가 나중에 나게 된다는 거죠. 누전 시에 이렇게 동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갛고 검은 단자의 역할은 뭐냐? 이런 계정기나 계기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겠죠. 그러기 위한 시험 전압과 시험 전류를 이어주기 위한 이러한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PTT 단자, 이건 뭐다? CTT 단자, 포텐셜 테스터 터미널, 이거는 뭐다? 컬런터 테스터 터미널, 이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판넬은 이거는 실제 이제 현장에는 많이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판넬은 우리 교육용으로 만든 장비로서 이게 7.2kV V12 판넬이라고 만든 거예요. 현장에 일반 수용가는 없고 고압용 수용가, 특고압도 쓰면서 고압 모터를 쓰는 수용가에는 그 고압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판넬이 바로 이 판넬이에요. 그래서 7.2kV 고압 모터를 돌리기 위한 판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넬 내부를 보면은 차단기가 있고 아래쪽에 차단기가 똑같은 게 있죠. 이걸 우리는 계팩이라고 해요. 차단기가 아니고. 그래서 모터를 온오프하기 위한 마그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계팩입니다. 진공 계팩이. 그 다음 아래쪽에 자, 계팩이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리액트입니다. 기동용 리액트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고압 모터를 돌릴 때 그 기동 방식이 직기동이 아니고 리액트에 위한 기동 방식을 채택할 때는 이런 리액트가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에 의해서 감소된 전압이 모터로 인가돼서 모터가 돌고 이제 어느 정도 돌고 나면은 정상적인 전압을 인가해서 모터에 일을 시키는 그러한 그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리액터 기동 방식이에요. 그 판넬입니다. 자, V12 판넬, 고압용 V12 판넬 앞면입니다. 자, 앞면에 보니까 역시 부착물이 부착되어 있죠. 여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다기능 개척기입니다. 다기능 개척기.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판넬에 있는 값들을 보여줘요.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이런 각종 값들을 보여주고요. 이 왼쪽이
계전입니다. 계전. 그래서 그 값들이 설정값보다 더 크면 또는 작으면, 즉 이상이 있으면 내부에 있는 차단기를 끊어서 회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계전입니다. 계전.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아날로그 계전기, 저와 똑같은 아날로그 계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디지털 계전기가 달려있는 장치는 이 아날로그 계전기는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육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실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를 이렇게 부착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여기에 표시등이 되겠죠. 이런 계전기들이 동작을 했을 때 그 어느 계전기 파트가 동작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등. 그리고 이 안에 램프가 들어있을 건데 램프가 정상적으로 동작한지를 표시해주는 램프 테스터. 누르면은 여기에 램프에 LED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고장에 위해서 차단기를 차단시키려면 램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부저가 삐 하고 울고 있거든요. 시끄러우니까 일단 부저를 멈추게 한 부저 정지 스탑 스위치.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차단기를 온시키기 위해서 온 조작을 하면 온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야만 리셋을 해야만 여기에 있는 표시등이 소등이 되고 다시 온 하면은 차단기가 내부에 있는 차단기가 온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기동 정지 운전을 보여주는 표시등이죠. 그래서 리액터 기동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온 하면 기동에 불 들어와요. 왜? 리액터에서 기동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지고 운전은 넘어가요. 리액터에 의한 게 아니고 전전압으로 운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오프 하면은 모든 게 꺼지고 정지의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조작 스위치, 이거는 풀턴 스위치, 이거는 선택 스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배전 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전원은요, 교류 전원이 아닙니다. 왜? 수배전 설비를 조작하기 위한 전원 자체가 교류 전원 210V를 쓰고 있다면 한전에서 정지이 되면은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수배전 설비를 온오프할 수 있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배전 설비 자체는 전기가 들어오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느나 사고가 났으나 안 났으나 조작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원 자체를 여기에 있는 정유기반, 즉 이 뒤에 보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충전되어 있는 이 전기를 위해서 조작 전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 시에도 뭐가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고 이때 이 정유기반에 들어오는 전압과 정유기반에서 나가는 전류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조작에 대해서는 조작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안에 판넬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판넬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기가 온된 상태, 차단기가 오프된 상태가 되겠네요. 자, 판넬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열어서 열면은 걸려요. 이렇게 살짝 걸리죠. 이럴 때는 이걸 조금 더 왼쪽으로 제끼시면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열렸죠? 그리고 내부가 보입니다. 자, 닫아주겠습니다. 닫아두시고 잠궈 주시고 자, 된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넬이 LBS 판넬입니다. 문을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때는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간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판이고요. 속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보이는 것이 피렉입니다. LA라고 부르는 피렉이. 그리고 안에 저 내부에 주요 설비로서 LB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BS는 부합 개폐기라고 해야죠. 그래서 메인 개폐기가 내장되어 있는 판넬이 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소판을 닫아주고 끝판을 왼쪽 먼저 닫아주고 민 상태에서 닫아주고 오른쪽 판넬문을
살짝 닫아주고 이 상태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로 조작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판넬이 온 상태네요. 전원이 투입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뭐다 열려 그러면은 개로 하려고 그러면은 리모트 상태에서는 오퍼 위치로 두면은 동작이 안 돼요. 그죠? 동작이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로컬 상태로 둬야만 뭐다 오퍼 차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이 조작체는 아까 있던 전기반에서 나온 거고 그 조작체는 여기 있고요. 이 차단기를 내리면은 조작진이 차단됩니다. 차단된 상태에서는 조작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걸 온 상태로 둔다면 조작이 안 되죠,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수동 조작 스위치로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 스위치는 문을 열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LBS 조작 시 유의사항 보니까 수동 조작 투입 시에는 약 30에서 45회 정도 우측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트립 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2에서 5회 정도 돌면 트립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수동 조작할 때는요. 여기에 법적으로 이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크가 바깥으로 못 나오게끔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작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뭐하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조작 핸들을 꼽아서 아까 40회라고 했죠? 쭉 돌리겠습니다. 빡빡하게 돌아가요. 어느 정도. 그 다음 한 3분지 이상 가면은 이게 무부하 상태, 즉 그냥 잘 돌아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예요. 잘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돌리시면 투입이 되겠죠. 아까 50회 가까이 되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다? 조금 더 돌리면 뭐다? 다시 뭐다? 개로가 됩니다. 아까 양처럼 4회에 하나, 둘, 그렇죠. 4회 정도 하면 개로가 됩니다. 이렇게 수동 조작 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입 또는 개방을 하시면 되고 이때 전원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개폐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판넬입니다. 자, 다음 판넬은 MOF 판넬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MOF라는 계기고요. 요 위에 있는 게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들어있는 판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을 조작하는 거는 닫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잠금이 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해제가 돼요. 그래서 닫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가 주시면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오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거 먼저 닫겠습니다. 꺾어서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넬문을 닫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닫고 이 부분을 눌려서 돌려주시면 잠긴 상태가 되고요. 역시 오른쪽 문 판넬을 닫고 그냥 조작하면 안 되죠, 그죠? 눌린 상태에서 돌려주면 이렇게 잠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고 계신 것이 V12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특구압용 차단기, 진공 차단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V12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함을 닫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판넬 문 먼저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주시면 잠기겠습니다. 오른쪽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으시고 역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는 부착물은 다 기능 계측기예요.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내부 판넬에 있는 전압과 전류와 전력 등을 측정해서 그 값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이상 있을 때, 즉 사고 시에 그 사고를 검출해서 조금 전에 봤던 내부에 있는 차단기를 오픈시켜서 2차로 가는 전기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선료나 2차 연결된 부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기능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작하는 건 아시죠? 선택 스위치, 로컬 리모터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로컬 상태에서 풀턴 스위치를 이용해서 온오프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이는 표시등은 차단기가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V12 판넬입니다. V12 판넬은 위에 보는 것처럼 요거도 아까 집합과 똑같은 다기능 개척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얼마고 전류가 얼마인지 이런 개척 업무와 그리고 여기 있는 OCR, OCCR, UVR 이런 계전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이 판넬을 조작할 때요 비팝에다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비팝에서 각 판넬을 이렇게 관할해서 온오프 신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시퀀스회로 할 때 여러분한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조작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로컬 상태에서는 온 상태네요. 오프로 두겠습니다. 오프 하더라도 오프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로컬 상태에서만 조작 스위치에서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리모트 상태에서는 누가 조작하느냐? 얘가 조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에 명령을 주는 게 뭐다? 컴퓨터하고 이거하고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비팝한테 명령을 주는 거죠. 야, 트립해 하면은 요 리모트 상태에서 결국은 요 신호를 받아서 트립되는 것은 시퀀스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단순 조작을 배우는 거니까 현장에 와서 조작할 때는 로컬 상태로 스위치를 두시고 요 조작 스위치에서 조작을 하시면 되고요. 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오프로 두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근데 역시 요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데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요 판넬의 전원은 자 됐죠? 자 여기 차단기에서 차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단기가. 자 그럼 지금 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십니까? 차단기 상태. 아까는 LBS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죠? 접점이 열리고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열린 상태네 닫힌 상태는 알 수 있지만은 요 V12 판넬은 육안으로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뭘로 아느냐? 이 내부에 보면은 오프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판넬이 오프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을 온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면 외부에서 조작 전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거죠. 수동으로. 그래서 수동 조작 키들을 이렇게 열어서 조작을 해준대. 그때 요 위에 있는 저 케이블 이게 닿지 않도록 해서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 조심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여기 표시가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아무리 돌려도 지금 아까처럼 뚱뚱 안 하네? 왜? 이 조작하는 거는 이 스프링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차지되어 있죠?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지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거로서 개로 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실제적으로 차지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위해서 배로 개를 할 때는 요 스위치 몸체에 달려있는 이 스위치를 위해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온 하려면 온 되어 있네요. I 모양 되어 있는 이게 뭐다? 온 스위치예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세 마디에서 이렇게 뻗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깊숙 오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게 디스 차지되어 있죠? 한 번은 오프가 돼요. 오프 상태고요. 디스 차지되어 있고 다시 온 시킬게요. 온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다시 차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 요 뭐다? 수동 조작 핸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뜬 하면서 자극을 받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조작을 하면 조작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내리고 그 다음 판넬을 닫을 때는 역시 아까처럼 똑같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V12 차단기를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은 타입이죠? 인출은 타입이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V12 차단기를 인출할 때 이 차단기가 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어떻게 보면 1차측과 2차측의 전원이 이 차단기를 전후로 앞쪽에 차단기가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차단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원이 오프될 수도 있고 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단기를 인출할 때는 반드시 이 차단기 자체가 뭐다?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와 2차가 꺼낸 상태에서만 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인출이 안 되죠? 여기 보면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레버를 위로 올리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V 차단기를 뭐다 엮거나 뺄 때는 이 레버를 뭐다 위로 들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레버를 들면은 인출하기 위해서 들면은 자동으로 뭐다 힘이 네 차단기가 차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이스로 걸려 있어요. 네, 차단기가 차단된 상태에서만 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구조로.
해서 들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단기가 오픈되니까 저기 발전기가 달리네요.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발전기가 지금 동작이 되네요. 자, 다시 열 때는 역시 밀어서 이어주시는데, 이걸 뺄 때는 테스타 위치까지 이렇게 빼주면은 일단 빼진 거예요. 다시 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들어서 밀면 안 밀려요. 이거 들어서 밀어서 주시면 되고요. 요 위치까지 오면은 이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도구를 써야겠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살짝 밀면 딸깍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쎄 이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밀어서 이어주시면 부드럽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차단기를 인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있으면 안 되고요. 자, 다음 판넬은 배납기 판넬이 되겠습니다. 자, 배납기 판넬 내부는 다음에 오셔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역시 속판을 닫고 끝판을 닫겠습니다. 자, 닫고 나니까 앞쪽에 부착물이 있죠? 요거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자, 그래서 이 판넬 내부, 배납기 내부의 온도를 항상 보여주고, 그 온도 값이 설정값보다 높을 때는 알람 또는 앞에 있는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온도계 또는 온도 컨트롤러이죠. 온도 컨트롤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납기에 과부하가 이렇게 응가되면 배납기가 타기 전에 온도가 먼저 올라가죠. 그 온도를 감지해서 배납기 이상 여부를 판단해주는 중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 값을 보여주는 온도 컨트롤러인데,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만지면서 조작하면서 그 사용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래쪽에 매뉴얼이 붙어 있죠? 이렇게 씁니다인데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작하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CB 판넬이죠? 앞쪽에 많은 것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판넬 내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ACB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라고 해야죠. 제압용 차단기에서, 메인 차단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제품이 ATS입니다. 그래서 한전전기와 발전전기 사이를 배난시켜주는 절체 스위치, 절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ACB 차단기. 이 제품이 ATS, 자동 절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계기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전압기입니다. 30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VT 220에 110 되어 있죠. 그래서 앞쪽에 PT라는, 여기는 VT로 표현했는데요. PT가 220대 110이라는 PT를 사용하였고, 이때 이 전압기 표시 부위가 300까지 표시하는 전압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력계고요. 킬로와트니까 전력계라고 해야 합니다. 한계가 아니고 전력계. 여기에 PT 얼마짜리, CT는 30대 5짜리 CT를 사용한 장소에 사용하는 전력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되어 있는 요거는 역률계예요. 역률계. 그래서 요 가운데 역률 1.0이 제일 좋은 거고요. 왼쪽으로 하면 리더, 진상 역률을 의미하고, 오른쪽 하면은 레거, 시상 역률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1일대가 제일 좋은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콘덴 수량이 많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콜 용량이 많아서 역률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전류계, 암페어 되어 있는 것은 전류계고요. 30대 있는데 CT는 30대 5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5짜리에 사용하는 전류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VS라고 해야죠. 전압계용 절한 스위치. 그래서 RS상의 전압을 볼 거냐,
ST상의 전압을 볼 거냐, TR상의 전압을 볼 거냐. 전압계는 하나인데 세 개의 값을 보고할 때 이 앞에 VS를 달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전류계용 절한 스위치입니다. AS라고 이야기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R상의 전류를 볼 거냐, S상의 전류를 볼 거냐, T상의 전류를 볼 거냐 이렇게 판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걸 위에 있는 거는 아날로그 계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디지털 계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더 많은, 더 다채로운 형태로 그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법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은 요거는 표시등입니다. 그래서 요 판넬 아래쪽에 계전기가 있는데 보호 계전기가 어느 계전기가 동작되어 있는지, OCR상의 계전기인지, S상의 계전기인지, T상의 계전기인지, OCGR 계전기인지, UVR 계전기인지를 보여주는 표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전기가 동작하면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면서 차단기가 트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전기가 동작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계전기가 트립되고 나면은 표시등만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삐 하고 울어져요. 시끄럽기 때문에 부자를 뭐한다? 정지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등이 실제 차단기가 트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죠. 왜? 뒤에 있는 전구가 나온 경우.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램프 테스트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전구의 점등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전기들이 동작해서 차단기를 자동으로 트립시키고 나면 내가 원할 때 다시 차단기를 온 투입 동작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차단기 온오프 장치를 통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동해 두시고 온 하시면은 차단기, 이 내부에 있는 차단기가 온이 될 겁니다. 근데 온이 되지 않으면 뭘 봐야 되냐면은 이러한 계전기가 동작된 상태에서는 온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스톱해서 부자가 정지하고 있지만 계전기는 실제적으로 표시등에 불이 들면서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반드시 뭐야만 리셋을 눌려야만 여기 있는 표시부에 소등이 되고 그 상태에서 온을 하셔야 다시 투입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ATS의 조작부예요. 이 판넬 내부에 있는 ATS를 조작하는 겁니다. 자, 발전인지 한전인지 이렇게 내가 정할 때 수동에 두고 발전 쪽으로, 수동에 두고 한전 쪽으로 하면 발전 쪽으로 전기를 또는 한전 쪽 라인하고 전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동에 두시면은 평상시에는 한전 전기를 받아들이다가 한전 전기가 정전이 되면은 발전기를 기동시켜서 발전 쪽 전원을 받아들이게끔 ATS를 자동으로 조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오토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린 계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로를 통해서, 이 차단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압, 전류, 전력이 이상이 있으면은 여기서 감시하고 있다가 이상이 발생되면은 계전기가 동작하여 안에 내장기에 있는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는 각각 R상, S상, T상에 흐르는 전류를 감시하고 있다가 그것이 설정값 이상이 되면은 차단기가 동작이 됩니다. 계전기가 동작이 되면 이렇게 노란 표시가 탁 나와요. 그래서 이 계전기가 동작하게 되면 위에 있는 아까 표시등과 부자를 울리고 내부에 있는 차단기를 트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를 조치하고 다시 리셋하고 운전으로 온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차단기를. 자, 그리고 위에 있는 OCGR은 이 회로에 흘러가는 지락 전류를 감시해서 지락 전류가 발생되면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계전기가 UVR 계전기죠. 그래서 이 계전기는 회로에 걸려있는 전압이 일정 전압 이하면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디지털 누전 경보기예요. 그래서 회로가 1부터 6개네요. 그래서 요 메인 판넬에서 각 휘달아 나가는 선이 6개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6개의 ZST를 그려서 그 선례, 그 전선에 누전이 생긴 경우 요 디지털 누전 경보기에서 경보가 울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있는 빨간 단자와 검은 단자는 각각 PTT 단자, CTT 단자로서 포텐셜 테스터 터미널, 커런트 테스터 터미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전기나 상단에 있는 계기가
정상적인 값을 지시하는지, 정상 그 값에서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단자입니다. 여기는 전압 소스를 내주고요. 여기는 전류 소스를 이어서 그 전압과 전류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한 시험 단자예요. 그래서 포텐셜 테스터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컬런터 테스터 터미널 시험 단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이 아까 명판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왼쪽이 ACB 판넬의 뭐다? 로컬 리모터가 되고요. 오퍼 온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리모터 상태에서는 뭐다? ACB 판넬을 오퍼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시계적으로 바뀌어 있죠. 로컬 상태에서만 조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퍼하니까 한전 전원이 ACB가 끊어졌기 때문에 한전 전원이 ATS로 지금 공급이 안 되죠. 한전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오토 났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아서, 이 전개된 신호를 받아서 발전기를 돌릴 거예요. 근데 그 발전기하고 연결된 단자를 지금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돌아서 발전이 확립되면 뭐다? 자동적으로 요 ATS가 넘어가서 발전 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건 아직 안 됐고요. 한전 쪽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또 한전 쪽으로 라인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ATS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조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매뉴얼 수동 상태에서 한전 발전인데 발전 쪽으로 지금 전원이 확립 안 됐기 때문에 수동 조작을 하더라도 뭐다? 발전 쪽으로 안 넘어가죠. 이건 시킨수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한전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전 쪽으로는 딸깍 하는 소리가 나죠. 릴레이가 뭔가 동작하는 소리가 나죠. 한전 쪽으로 ATS를 지금 붙인 거야. 하지만은 발전 쪽이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발전 쪽으로 조작하더라도 발전 쪽 릴레이를 지금 살리지 않습니다. 왜? 발전 쪽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시퀀스 시간에 이야기 드릴게요. 오토를 둔다면 요 ATS의 상태를 요 놈이 조작하는 게 아니고 딸깍딱 소리 안 나죠. 그 오토일 때는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놈이 위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고 뭐다? 뭐 위해서 한전 라인이 죽을 때 자동적으로 뭐다? ATS를 한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열어볼게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게 ATS입니다. 즉, ATS가 아니고 이게 뭐다? ACB예요. 잡 차단기입니다. 지금 뭐다? 온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지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게 ATS입니다. 이게 A가 ON이죠? 이게 한전 쪽으로 간 거예요. B가 오프지 않습니까? 이게 발전 쪽인데, 발전 쪽은 죽고 한전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ATS가. 자, 다시 올라가서, 자, ACB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로컬 상태에서 온오프 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온오퍼. 그래서 오프 시킬게요. 오퍼 됐습니다. 리모트 상태에서는 온 시켜도 안 되죠. 시켜서로 박혀 있습니다. 그 시켜서는 다음에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있는 역시 판넬에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ACB 전원이 이렇게 차단됐습니다. 차단된 상태에서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역시 이 판넬에 있는 수동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프 스위치, 이게 뭐다? 온 스위치. I가 되어 있는 게 온 스위치예요. 지금 상태가 뭐다? 오프죠? 온을 시키기 위해서는 온을 누르면 온이 됩니다. 왜?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제 동작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스프링이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역시 온,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하고 나면은 이제 축제되어 있던 에너지, 스프링이 뭐다? 다 풀렸기 때문에 다시 동작을 시키면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축시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든가, 뭐다? 외부에서 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축세 동작을 위한, 아까는 돌렸죠, 그죠? 수동 조작 핸들로 돌리는데 이거는 뭐다? 상하 운동을 시키는 거야. 한 번씩 당겼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아까 쇠로 된 그거보다 뭐다? 이게 오래되거나 경화된다고 그러죠. 경화돼서 이게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조작할 때 끝을 잡고 조작하지 말고 손을 잡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고 조작을 이렇게 하셔야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끝만 잡고 이렇게 조작하면 이게 똑 하고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에이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차지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조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내려와서 ATS 판넬입니다. 자, 이 ATS 판넬을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동으로 원하는 분야로 원하는 접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은 한전하고 붙어 있네요. A가 ON이니까 여기에 있는 트립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한전 쪽도 아니고 발전 쪽도 아니고 중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B로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조작 레버 요 놈을 위로 제껴주면 되는데 그때는 문을 열은 상태에서 해야겠죠. 이렇게 상태에서 요걸 그냥 올려주면은 A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전 쪽으로. 이거 트립을 하면은 그리고 요 접점 보십시오. 이 접점도 같이 움직여요. 접점이 중립입니다. 요 그죠? 리밋 스위치죠, 그죠? 같이 움직이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셀렉티브라는 요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그 레버를 위로 살짝 올려준다면 이제는 뭐다? B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이죠, 그죠? B가 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작 핸들을 위로 살짝 올려주는데 2시 방향으로 살짝 올려주는데 그냥 아무것도 조작 안 하고 올리면은 A로 연결이 된 거야. 근데 셀렉티브라는 여기에 단자를 누른 상태에서 조작을 한다면 B로, 즉 발전기 쪽으로 저는 요 방향이 스위치의 방향이 옮겨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발전기 쪽에 있는데 한전전기가 복전되었다는 가정하에 저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 제가 전원을 살리고 타이머에 풀 들어서 KT죠. 들어서 일정 시간 있으면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요는 아이고 놀래라 KC라는 릴레이가 동작해서 KC 즉 요 ATS가 아까 어느 쪽으로 있었는데 발전기 쪽으로 있었는데 알아서 자동적으로 어느 상태의 A 접점으로 즉 한전 쪽으로 넘어가서 한정 전선을 탁 받으니까 받는 순간 이 판넬의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동작이 된 겁니다.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AC 차단기를 역시 인출형 AC 차단기입니다. 이걸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업 시에 지금 오프되어 있는 상태지만 혹시 뭐다 이게 온될 시에는 2차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서 2차 측에 피해를 입히겠죠. 그래서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보다 이걸 모선하고를 분리시켜 놔서 2차 작업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통 보면 아까하고 타입이 틀리죠. V12하고는 틀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 레버를 끄집어내고 여기는 레버를 끄집어 3절곤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걸 2절곤처럼 이렇게 해서 돌려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속도가 닿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서 반시계 방향 디스커넥터, 시계 방향 커넥터 커넥티드 되어 있으니까 디스커넥터 분리해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꽉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꽉 들어갔네요. 이 부분까지가 꽉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가 꽉 들어가야 정확하게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반시계 방향 돌리니까 힘을 봐서 안 돌아가요. 왜냐면은 안전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마다 밀어 이어주는 거예요. 걸렸네요. 약간 밀어주면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지금 그 왼쪽에 그 위치가 보여요. 커넥티더 연결된 상태인데 지금 테스터 단자까지 이렇게 빼낸다고 보이죠? 이렇게 쭉 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내고 이제 쭉 놓는 게 보이죠? 테스트까지 놓으면은 딸깍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테스트까지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 1차와 2차가 분리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작업 시에 이렇게 분리해놓고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완전 분리할 때는 뭐다? 디스커넥티드까지 나와야겠죠? 그럴 때는 뭐다? 다시 한번 레버를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시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더 이렇게 인출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완전 분리시킬 때는 요 단자까지 해서 완전 분리시키고 분리해서 우리가 수리나 이렇게 맡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열 때는 역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식으로 돌려줍니다. 자,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은 또 딸깍 하면서 더 이상 안 들어갈 거예요. 딸깍 하면서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걸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주고 돌려주시면 되고요. 딸깍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이제 못 들어가게끔, 이게 완전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딸깍하고 튀어 놓으면은, 자, 봉을 떼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출하는 방법 여기에 설명되어 있죠, 그죠? 이 설명대로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판넬은 이거는 실제 이제 현장에는 많이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판넬은 우리 교육용으로 만든 장비로서 이게 7.2kV V12 판넬이라고 만든 거예요. 현장에 일반 수영관은 없고 고압용 수영관, 특고압도 쓰면서 고압 모터를 쓰는 수영관에는 그 고압 모터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판넬이 바로 이 판넬이에요. 그래서 7.2kV 고압 모터를 돌리기 위한 판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넬 내부를 보면은 차단기가 있고 아래쪽에 차단기가 똑같은 게 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계팩이라고 그래요. 차단기가 아니고. 그래서 모터를 온오프하기 위한 마그네트와 같은 그런 게 이 계팩입니다. 진공 계팩이. 그 다음 아래쪽에 계팩이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리액트입니다. 기동용 리액트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고압 모터를 돌릴 때 그 기동 방식이 직기동이 아니고 리액트에 위한 기동 방식을 채택할 때는 이런 리액트가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에 의해서 감소된 전압이 모터로 인가돼서 모터가 돌고 이제 어느 정도 돌고 나면은 정상적인 전압을 인가해서 모터의 일을 시키는 그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리액터 기동 방식이에요. 그 판넬입니다. 자, V12 판넬, 고압용 V12 판넬 앞면입니다. 앞면에 보니까 역시 부착물이 부착되어 있죠. 여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다기능 개척기입니다. 다기능 개척기.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판넬에 있는 값들을 보여줘요.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이런 각종 값들을 보여주고요. 이 왼쪽이 계전입니다. 계전. 그래서 그 값들이 설정값보다 더 크면 또는 작으면, 즉 이상이 있으면 내부에 있는 차단기를 끊어서 회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